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2페이지 할 차례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 자, 우리 국토기획법은 계획법이고, 자, 그래서 계획을 우리는 몇 개를 공부하고 세 개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계획이 무슨 계획? 자, 두 번째가 도시군 기본, 세 번째가 도시군 관리계획, 세 개를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도시군에서 수립하는 게 두 개다. 이 두 개를 우리는 무슨 계획? 도시군 계획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계획에서는 우리 학습의 목표가 첫 번째 계획에 갖는 의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란 하면은 어디에서 수립한다? 광역계획권에서 수립하죠. 광역계획권이란 건 한 개가 아니고 몇 개?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은 것이다. 그 광역계획권에서 뭐를 제시하던가? 장기 발전 방향.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디에서 수립한다? 도시군에서.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라 하는 겁니다. 도시군이 뭐예요? 자, 도시군은 특광시군을 말하지요. 그래서 관리계획도 당연히 어디에서? 특광시군에서 수립하는 거예요. 대상 지역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특광시군에서 수립하는데 만약에 경산시장하고 협의가 되면 대구시는 경산을 포함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죠. 그러면 특광시군에서만 해요? 인접시군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포함할 수도 있지. 인접시군을 포함할 수도 있다. 얘는 광역계획권에서 수립한다. 이런 차이입니다. 둘 다 장기 발전 방향이에요. 얘도 장기 발전 방향, 얘도 장기 발전 방향. 단 차이점은 기본계획은 반드시 무슨 계획이 돼야 돼? 종합계획이 돼야지요. 그리고 관리계획 수립한 뒤 뭐가 되고? 지침이 되고. 이런 특징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거 했죠? 이런 얘기 했어요. 또 광역도시계획이 만약에 있다면은 이걸 기본계획에 그대로 뭐를 하라고? 반영을 해주라고 그랬죠. 기본계획에다가 그대로 반영해야 돼. 경산하고 대구시 사이에 지하철 뚫는 광역도시계획이 있으면 그걸 대구시 기본계획에 그대로, 경산시 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해야 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뭘 만들어? 이렇게 최종적으로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이다. 근데 관리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이 아니죠. 얘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집행하는 거지요. 그래서 방향 잡는 계획은 구체적 계획, 계략적 계획, 계략적인데 집행하는 관리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겠지. 얘는 우리를 구속해 안 해? 안 하지. 근데 얘는 우리를 구속하죠. 얘는 행정처분이다 아니다? 아니지. 근데 얘는 행정처분이죠. 행정처분이 아니면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근데 얘는 쟁송을 제기할 수 있지. 쟁송을 제기해서 취소시킬 수도 있고 변경시킬 수도 있다. 그런 얘기. 그런 성격. 그래서 두 번째는 계획에 갖는 성격.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 상하관계를 기억하셔야 돼. 밑에 계획은 위에 계획이 전부 뭐 해야 돼? 부합이 돼야죠. 그래서 만약에 기본하고 광역 내용이 서로 다르면 기본 계획이 잘못된 거죠. 광역이 우선 적용한다. 자, 우리 국계법에서 만드는 계획들은 전부 국가계획에 부합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국가계획하고 달라요. 그럼 뭐가 우선해?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 뭐 책도 그렇지만 제가 뭐 나눠드린 프린터도 그렇고, 우리가 나가고 나서 법이 7월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드리면서 할 거니까, 다른데 뭐 자료 나왔는데 보니까 뭐 다르던데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수업만 잘 따라옵니다. 수업하기 전에는 절대 개인적으로 뭔가를 보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우리는 세 번째는 이 계획을 수립을 하는 뭐 절차, 요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뭐를 받아야 돼?
수립하려고 뭘 받아? 승인을 받아야지요. 요것도 방향은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우리는 왜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를 하려면. 왜 받아야 돼? 이 방향들은 전부 국가 방향에 맞아야 되니까. 예, 도시가 국가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안 돼요. 그래서 승인을 받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돼? 국장한테 받아야지.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국장이 승인하는 건 몇 번밖에 안 나와? 한 번밖에 안 나오지. 그래서 여기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럼 기본 계획에서는 국장이 승인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 자, 방향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죠. 그래서 방향은 누가 잡아야 돼? 내가 잡아야지. 그래서 우리 도시 대구시의 방향은 대구시장이 잡는 겁니다. 다른 자가 잡아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방향은 내가 잡아야 돼.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두 개 이상을 묶었지. 나만의 방향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누가 잡았어? 두 글자로. 두 글자로. 국도란 말과 공동이란 말이 막 들립니다. 응? 응? 공동이라니까 같이 잡는 거라니까 두 개를 묶었잖아.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공동으로 수립한다. 우리가 1, 2월 달까지는 광역도시계획은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광역계획권이 경상북도 하나의 도 안에 있어. 그러면 그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을 했어? 도지사 지정했지. 그 도지사는 승인하는 자, 수립하는 자. 승인하는 자 있지. 그러니까 수립은 도 밑에 있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면 누구한테 승인받아? 도지사. 자, 광역계획권이 대구하고 경상북도에 걸쳐져 있어. 이걸 시도에 걸쳐져 있다 하지요. 걸쳐져 있을 때는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해? 국장 지정하지. 국장은 승인하는 자죠. 그러면 계획은 누가 수립해? 국장 밑에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하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하면 누가 승인해? 국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진도는 여기까지 했어.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얘네들이 공동으로 수립한다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단독으로 수립하는 건 공부한 적이 없어 아직까지. 그런 건 보시면 안 돼. 이런 자들이 공동으로 하면서 얘들한테 뭘 받아? 승인. 국도. 그래서 건댔죠. 국도는 광역계획권을 뭐 한 자야? 지정. 광역계획권을 지정. 광역도시계획을 뭐 하는 자? 승인하는 자지. 이렇게 기억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오늘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보시는 거야. 여기도 우리 학생 목표는 뭐예요? 의, 성격, 절차. 의는 앞에서 밑줄 다 긋고 왔죠? 용어에서 밑줄 긋죠? 안 긋나? 우리 용어에서 21페이지에서 밑줄 긋고 왔지요? 21페이지 열어보세요. 밑줄 긋나 안 긋나? 복습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 해야 됩니다. 우리 공법은 기초를 일단 좀 잡아놔야 돼요. 그래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열심히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는 만큼 효과가 나는데 요 기초집을 뭐 안 지어놓고 나중에 열심히 하면은 그냥 모래성 쌓는 거예요. 고생만 죽기 살기로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기초 과정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의 다 이제 봤어? 한마디 해볼까? 의가 뭐예요?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이지. 종합계획이지.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거죠. 이게 의 아닙니까? 자, 들어오세요. 43페이지로 옵니다. 자, 거기 뭐 의 성격이 나오죠. 성격 한번 개인적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구성력 있다 없다? 없다. 뭐 이런 말을 하겠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의 내용이 나오죠. 제가 계획파트에서 학습의 목표를 내용을 학습의 목표로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 안 넣었어. 시험에 물어본 적 없어. 그러면 기본계획의 내용은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고 갑니다. 종합계획이다. 자, 그 다음에 뭐 맨 밑에 보니까 수립기준 지정권자 돼 있는데 뭔 소리를 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준이란 말은 동그라미 치세요. 기준. 앞으로 기준 하면은 이번 진도에서는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밑줄 긋고 지나갑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수립 기준 그거는 지금 보실 필요 없는 거예요. 박스 밑으로 내려갑니다. 4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이제는 우리는 제목만 봐도 대답할 수 있지요. 수립권자 누구?
특광시장 군수 예외 있고 없고 없고 방향은 반드시 내가 잡아야 되고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만 수립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목만 봐도 알아야 돼. 그 1번에 수립권자 나오네. 자, 특광시장 군수 괄호 문구 주세요. 특광시장 군수 맨 끝에다 뭐라 적어줄까? 만 이렇게 적어줍니다. 만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장 군수만 수립합니다. 남이 수립해주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관할구역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구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은 어디예요? 대구시지. 그게 관할이에요. 관할. 일본 말로 나와바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대상지역 나와바리 나오네. 나와바리. 특광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두 번 적어놨네.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수립 제외 대상 되어 있습니다. 칠판 보세요. 자, 기본계획을 만드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세 가지 계획을 만들었죠. 우리 국회법의 큰 제목이 뭐야?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토를 뭐 하자는 거지? 이게 국회법의 목적이라니까. 최종 목적은 계획 만들어서 이거 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 세계 계획 중에 집행하는 게 얘밖에 없어. 얘를 만드는 게 목적이야. 얘들은 그냥 관리계획 만드는데 밑거름일 뿐이에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 막 봐봐. 얘는 그림으로 치면 스케치야. 그럼 우리는 스케치라는 목적은 관리계획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만약에 기본계획 없이 관리계획이 나와도 하자가 발생을 안 하면 기본계획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뭐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럼 기본계획이 없는 도시군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얘가 없는 도시군이 있어. 관리계획이 없는 도시군이 있어 없어? 없지. 이거 최종 이거 만드는 게 목적이라니까. 아시겠죠? 이거를 만드는데 얘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예요. 광역계획권이 있으면은 광역도시계획은 반드시 있어야지. 광역계획권이 없으면 얘도 없는 거지. 근데 도시군은 다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관리계획 만드는 게 원칙이지만 기본계획이 없는 경우도 있다. 기본계획이 없는 경우는 기본계획이 없어도 관리계획이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그런 얘기예요. 우리 시험에 자주 물어보지만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자, 4번에 인접지 포함. 제목만 보고 갑니다. 자, 이것도 이제 숫자 말씀드렸어요. 도시군은 특광시군에서 수립하는 거 맞지요? 인접시군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경산 포함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만 되면 되는 거야? 협의만 되면 되는 거야. 협의만 되면. 나중에 이런 것들은 한 번만 읽어보면 아무도 안 틀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매달릴 필요는 없어. 아시겠죠? 그래 포함할 수 있어.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 우리는 문제는 뭐다? 맨 밑에 5번. 절차. 자, 이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절차 잡으려고 하는 거야. 자, 도시군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려면은 뭐를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해? 지금 제가 도시군 기본계획 누가 수립해 묻는데 숨만 계속 쉬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숨 쉬지 말고 대답하라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해? 특광시장 군수가. 특광시장 군수만 해요? 예외가 있어? 특광시장 군수만 수립해.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장 군수만 수립을 해. 자,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권자에는 국장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국장이 승인권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승인권이 어디로 내려온 거야? 시도의사한테 내려온 거지. 시도가 다른 말로 뭐예요? 시도의사가 다른 말로 뭐야? 광역자치단체지.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시도는 뭐를 줄여서 시도라고 그래?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도를 줄여서 시도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요 세 개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시도로 내려왔단 말은 광역자치단체한테 얘들한테 승인권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특광시하고 특시, 특도는 자기가 광역이죠.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승인권자죠. 그럼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받는다는 게 말이 돼야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얘들은 뭐라고 불러? 스스로 자기가 확정 짓는다. 자기가 스스로 수립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러면 대구시장은 대구시 기본계획을 만들 때 과거처럼 국장한테 승인받는 게 아니고 지금은 대구시 시장이 알아서 스스로 기본계획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뭐 말인지 알아요? 그런 얘기.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받는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스스로 확정한다, 수립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군수는 광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여전히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 도의사한테 승인받지. 광역도시계획도 똑같았잖아. 요거는 똑같은 거예요. 절차가. 광역하고 기본계획은 절차가 전부 똑같습니다. 자,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뭐죠? 수립 승인하는 절차가 의협심이죠. 수립하는 자는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듣습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 의견? 주민 의견. 두 번째는 누구 의견? 지방의회 의견. 이렇게 듣는 거예요. 자, 이 의견을 듣는 것이 수립하는 자가 하는 절차다. 승인하는 자는 승인 절차가 뭐예요? 협의심의. 협의심의. 여기에 승인권자가 하는 절차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계획은 절차가 의협심인데 의견은 수립하는 자가 듣는 것이고 협의심의는 승인하는 자가 하는 거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지. 맞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계획은 광역하고 기본계획은 절차가 똑같아. 주민 의견을 들을 때 무슨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 공청회하죠. 우리 공법에 앞으로 공청회를 3번을 공부할 건데 그 2개가 우리 국회법에서 나와. 광역하고 기본계획에서 2개가. 그럼 앞으로 1개만 더 들으면 우리가 1년 동안에 들을 공청회는 끝나. 그럼 나머지는 전부 주민 의견 하면은 열람, 공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은요. 수립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방의회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특광시장 군수가 수립하잖아. 서울시장은 어디 의회 의견 들을까? 서울시의회 의견 듣겠지. 서울시장은. 대구시장이 수립할 때는 어느 시의회? 대구시의회 의견 듣겠지. 대구시장이 뭐 다른 지방의 의회 의견 듣지는 않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수립권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의회가 달라지는 거야. 자, 얘기해 봅니다. 무슨 의회? 특광시군의회. 어디 주민? 특광시군 주민. 그래서 얘가 도시군 하면 숨도 쉬지 말고 특광시군이라고 대답하시라고. 한번 연습해 봅시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에서 수립한다? 특광시군에서. 누가 수립한다? 특광시장 군수가. 어느 주민의 의견을 듣고? 특광시군 주민의. 어느 지방의회? 특광시군 의회 의견 들어서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끝이야. 이번 진도에서 기억하시고 이게 끝이야. 그러면 승인한 자는, 자, 승인한 자는 수립하는 자에게 도장만 찍고 콕 찍어 돌려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돌려줄 때가 있어 없어? 없지. 지가 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는 승인을 안 받잖아. 안 받는다고 해서 승인 절차인 협의심의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한다고. 아시겠죠? 특광시장은 지가 협의심의를 해서 수립을 한다는 거야. 그러나 시장군수는 자기가 협의심의 한다 그러면 안 되지. 협의심의는 승인하는 누가 하는 거야? 도의사가 하는 거지.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 이해가지요? 끝이요, 끝. 그럼 얘는 돌려주겠네, 얘한테. 그럼 얘들이 돌려받아서 대외적으로 뭘 시켜줘? 공고하기지. 공고. 우리 행정계획이 나오면은 행정청은 대외적으로 알려줘야 돼. 이런 계획이 나왔다고. 그리고 주민한테 뭐도 시켜줘? 열람도 시켜줘. 그런데 얘는 우리를 구속하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 싶은 사람만 보면 돼. 계속해서 열람시켜줄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며칠 이상은 시켜줘야 돼. 최소한 30일 이상은 열람을 시켜주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얘가 만약에 우리를 구속한다면 30일만 보여주고 안 보여주면 돼, 안 돼? 구속한다는 말이 뭔데? 우리가 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데 30일 지나면 이 법을 우리한테 안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근데 안 지키면 잡아가겠다는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알려줘야 되고. 얘는 우리가 지켜야 될 계획은 아니요. 얘는 구속을 하는 계획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30일 이상만 보여주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끝. 자, 이번 진도는 그 본문 읽어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리권자 했고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큰 6번 기본계획 승인 절차 이렇게 돼 있죠. 제목해 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거기 밑줄. 제목에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거기 밑줄. 제목에 밑줄 주세요. 얘는 도시공기본계획을 확정돼 있죠. 그 확정 앞에다가 스스로 이렇게 적어주세요. 스스로 확정 짓는다. 확정이란 말 대신에 수립해도 같은 말이야. 스스로 수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 절차까지는 뭐 지금 안 보셔도 괜찮아요.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2번 시군은 승인을 받죠. 시군은 승인 받습니다. 거기는 밑에 1번 양과를 1번 동그라미 1번 있죠. 시장군수는 거기 밑줄 주세요. 시장군수는 도시공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밑줄 도지사 승인. 여기까지 됐습니까? 특광시, 특시, 특도는 자기가 스스로 확정 짓고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받고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절차는 뭐고? 의협심이고 됐어요? 절차는 의협심이고 요렇게 이번 진도는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시도록 그렇게 하면 넘기세요. 자, 7번 큰 7번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우리는 중장기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맞지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가 나옵니다. 특광시장군수는 5년마다 밑줄. 관할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합니다. 밑에 2번 봅니다. 2번은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이 있으면 그대로 기본계획이 뭐해라? 반영을 시켜라. 만약에 국가계획이 있으면은 그걸 기본계획에 그대로 뭐해라? 반영시켜라.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대구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뭐가 나와? 관리계획이 나오는 것이지. 자, 그래서 특광시장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 내용 돼 있죠? 광역도시계획 내용 밑줄. 도시군 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 있죠? 국가계획 밑줄. 방금 밑줄 건 그 두 개 계획을 다 괄호로 묶어버리세요. 전체를. 요 두 가지 계획을 자, 맨 끝에 밑줄. 도시군 기본계획에 뭔다?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지요? 그래서 기본계획도 그렇게 마무리.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갑니다. 관리계획도 우리 학습의 목표는 일단 뭐다? 의 성격 절차가 되겠습니다. 넘기세요. 의는 앞에서도 봤지만 한 번 더 봅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어디에서? 특광시군에서 뭐를 하는 거? 개발, 정비, 보전. 특광시군을 괄호로 묶어주시고 개발, 정비, 보전을 밑줄을 그어주세요. 그걸 우리는 집행이다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등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자,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박스는 몇 개가 나와요? 6개. 그것이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그런 그 박스가 다 뭉쳐야 관리계획입니까? 한 개 한 개가 다 관리계획입니까? 한 개 한 개가 다 관리계획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 용도지역 지정하는 것도 하나도 관리계획 절차로 하는 거고 지구를 지정하려고 해도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고요. 변경하려고 해도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 한 개 한 개가 다 관리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그 6개가 결국은 우리는 제가 지금 집행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관리계획은 무슨 절차를 거쳐요? 입안을 해서 결정해서 집행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방향은 승인을 받아야 돼. 방향은 국가계획에 맞아야 되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승인 났잖아. 자, 내가 자라서 가수가 되겠다 하고 승인이 났어.
그럼 가수가 되기 위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6가지가 지금 나온 거예요. 기타도 사고 피아노도 사고 한 개 한 개가 관리 계획이거든. 이것 중에 뭐부터 하지? 요게 입안이라는 거예요. 뭐부터 하지? 기타부터 살까? 피아노부터 살까? 이게 입안이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 해가지고 결정해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승인은 위에서 하는 개념이지만 입안 결정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개념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방금 공부했는데 뭔 소리요? 기본계획은 특광시장은 지가 스스로 한다면서 위에서 승인하는 거 아니잖아. 대구시장 기본계획 자기가 스스로 확정 지었잖아. 그 위에서 하는 게 아닌데 원래 위에서 하는 개념인데 대구시장한테 지금 수리권이 내려온 거잖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승인 위에서 하는 건데 대구시장은 지가 알아서 하면 그게 무슨 위에서 하는 거야. 지가 하는 거지. 근데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그런 내용의 의미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장관이 승인했거든. 국가의 방향이 맞는지 승인을 다 받았는데 지금은 승인을 안 받는 대신에 장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대구시장이 대구시 기본계획을 스스로 수립한다고 대구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국장하고 다 서희 협의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관리계획은 본래 얘네들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거야. 얘는 위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쉽게 말해서 대구시의 방향이 승인이 났잖아. 그럼 그 승인 받은 걸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집행을 할 때는 대구시에서 알아서 한다고. 집행하는 건 그것까지 국가의 승인 받고 하면은 그건 무슨 지방분권이 아니지. 그건 이해하죠? 방향만 승인 받는다 그 말이잖아. 그럼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본래 같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결정할 때 협의심의 할 거 아니에요. 똑같아 절차는. 그럼 협의할 때는 관리계획은 그럼 국장하고 협의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 거야. 얘는 본래 도시사가 승인할 때는 국장하고 협의해서 하고 대구시장은 국장하고 협의해서 대구시 기본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생각 안 할 건데 괜히 얘기해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난 그런 생각 안 하고 살 건데 괜히 얘기해가지고 혹시나 그런 생각 할까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 생각 할까 싶어서. 지금 뭔 소리인지 몰라도 괜찮아. 그러면 입안해가지고 결정에 집행하는데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사실은 같아야 되죠. 근데 뭐 공부하신 분들 똑같아서 조금 달랐어. 조금 달랐지. 달랐다는 얘기는 입안한 자 중에 결정권이 없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그 자를 우리가 알면 되는 거야. 응? 자,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관리계획을 입안해가지고 결정, 얘도 대외적으로 알려주겠죠? 얘들은 대외적으로 공고한다고 그랬잖아. 승인하는 자가 공고했어요. 수립하는 자가 지자체가 공고했어. 수립하는 지자체가 공고했잖아. 승인하는 자는 도장만 콕 찍어 돌려줬잖아. 도장만 콕 찍어 돌려줬어. 이게 작년 시험 문제야. 도장만 콕 찍어 돌려줬어. 얘들이 공고했어. 근데 관리계획은 누가 고시해? 얘가 고시합니다. 이런 차이점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를 하실 거예요. 어쨌든 이 절차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6개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6개가 나온다. 그 6개가 보신 김에 박스 1번이 뭡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두 번째 개, 도, 시, 수. 첫 글자를 읽은 거예요. 개, 도, 시, 수 이렇게 돼 있죠. 그 2번을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용도구역 이렇게 불러요.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그 2번하고 6번도 용도구역입니다. 2번, 6번 요게 용도구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종료한계하셔야 돼. 3번이 뭐예요? 기반시설이죠. 설치정비 개량. 4번이 뭐예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5번이 뭔가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 6번이 뭐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여기 용도구역이죠. 맨 끝에 뭐도 나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렇게 6개가 나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공부하시도록 하고 지금 우리 계획 파트는 뭘 봐야 돼? 의, 성격, 절차. 의는 봤지요? 그러면 성격은 구속력이 있어. 제 행정 처분으로 보고 쟁송의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런 거 보시는 거야. 그 다음에 절차 보는 거거든. 성격은 그 밑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입안권자 결정권자 돼 있죠. 이제 거기로 가시는 거예요. 관리계획은 입안을 해서 뭐 한다? 결정을 해서 집행합니다. 입안을 해서 결정해서 집행을 합니다. 자, 우리는 1번, 2번 계획은 이번 진도에서 몰라도 괜찮아. 3월달에 또 하면 돼. 그런데 1번 우리 결국은 집행하려고 하는 계획은 관리계획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국회법은 결국은 도시군 관리계획 공부하는 법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입안권자 결정권자를 모르면 이 우리가 6개를 관리계획 절차로 하잖아요. 여기는 행정청이 입안권자 결정권자밖에 안 나와. 6개 끝날 때까지. 뭐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입안권자 결정권자 모르면 안 돼. 요거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 누가 입안한다? 숨 쉬신 분 손 들어봐. 솔직히 대답하기 전에. 응? 도시군 하면 무조건 특광시장 군수야. 특광시장 군수가 입안을 하는 건데 단 도시군 기본계획과 차이점이 뭡니까? 예외가 있다는 거지.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장 군수만 수립하는 것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시장 군수가 아닌 자도 입안을 한다는 얘기지. 그 자가 이 자가 아닌 자가 누구요? 이 자가 아닌 자가 국도지. 국도. 그 이제 국도 다 나왔어. 지난주에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했어? 국도. 광역도시 계획 누가 수립? 누가 승인? 승인 국도가 있죠. 국도. 에이?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가 승인했잖아. 그 다음에 관리계획 예외적 입안권자 누구? 국도. 국도 끝났어. 에이? 국도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국도. 자, 얘네들이 전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얘네들이 전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기초시장군수는 결정권을 안 주는 거죠. 기초한테 안 준다는 건 누가 결정한다는 거야? 광역이 결정하는 거야. 자, 광역이 결정한다는 얘기는 광역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적어? 시도지사라고 적지. 이게 광역이잖아. 그러면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누구요? 시도지사예요. 그런데 기초시장 중에 누구는 결정권이 있어? 대도시. 그래서 우리는 관리계획 결정권자를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관리계획 입안은 특광시장 군수가 다 하지만 결정권은 광역이 결정권을 갖고요. 기초자치단체는 대도시만 결정권이 있어요. 그 시도 대도시가 결정권자야. 그럼 나머지는 다 자기가 결정권 있죠? 특광시장, 특시, 특도, 도지사 얘들이 광역이잖아. 시도지사라 읽죠.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거야. 얘들은 다 자기가 결정권이 있어. 국장도 결정권이 있겠지.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도 자기가 입안하면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정권이 없는 자는 누구다? 요 시장군수지. 요 시장군수는 결정권이 없는데 요 시장군수도 결정권을 갖는 게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요 관리계획 여러 개 내용 중에서 5번에 해당하는 내용. 아까 지구 5번이 뭐예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이 말이 나오죠. 하여튼 지구단위라는 말이 나오면 요 지구는 하나의 개발을 하고자 하는 하나의 뭐라고 그랬어? 하나의 마을이거든. 이 하나의 마을을 개발을 하려고 수립하는 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해서는 시장 군수도 만약에 자기가 입안을 했다면 결정권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시장 군수가 결정권 갖는 건 5번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입안권자 결정권자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실까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 원칙 파란 글씨 괄호로 묶어야죠. 누구예요? 특광시장 군수입니다. 특광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자, 이번에 동그라미 2번 인접 도시 포함되어 있죠. 요거는 이번 진도에서 그냥 이해만 하고 가세요. 아까 도시군 기본계획도 인접시군 포함했죠. 기본계획이 스케치인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물감칠이라는 그림 그리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 그러면 스케치를 인접시군을 포함했다면 당연히 관리계획도 인접시군 포함할 수 있는 거지. 뭐만 되면 협의만 되면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나머지 지금 몰라도 돼요. 예외를 보세요. 예외는 누구다? 국도. 제목만 잡으세요.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국도
요렇게 제목만 잡아줍니다. 이반권자는 그닥 우리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파트는 아니야. 자, 결정권자. 결정권자 아주 중요하죠. 자,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누구요? 시도지사. 기초 중에는 대도시. 얘들이 결정권자라니까 읽어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괄호 묶으세요. 시도지사가 직접 동그라미 시장운수의 신청 동그라미 에 의해서 결정한다. 칠판 보세요. 자, 시도지사가 누구요? 얘들이 시도지사지요. 시도지사는 자기가 입안했잖아. 그럼 자기가 결정합니다. 이게 직접 하는 거야. 자기가 직접 입안해서 결정한다 이 말이고, 아니면 시장운수는 결정은 없지. 그래서 얘들이 결정해 달라고 뭐를 한다고? 결정해 주세요 하고 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장문수에 뭘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한다. 이런 얘기지. 이해가 됐어요?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시 광역시 특시를 빼고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 이를 무슨 시라 불러? 대도시라 부르죠. 대도시 밑줄. 대도시. 대도시의 경우 거기 밑줄 같습니다. 해당 시장이 괄호 안에 무슨 시장? 그걸 괄호로 묶어 있어요. 대도시 시장.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거기까지 결정. 그래서 결정권자가 누구야?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쉼표를 찍으세요. 거기서 숨 한번 쉬고 갑니다.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시장 군수 괄호 묶어주세요. 시장 또는 군수가 밑줄 직접 결정한다.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것도 있다 없다? 있다. 두 가지가 있네. 두 개. 근데 전부 무슨 말이 보여? 지구 단위 계획 이런 말이 보이죠? 이번 진도는 정확하게 알 필요 없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건 시장 군수도 결정권이 있다. 요렇게만 기억하시고 가세요.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관리계획은 누가? 국토부 장관이 괄호 묶어주세요. 단 수산조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렇게 돼 있죠.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진도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국계법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한 번 나와요. 그거 빼고는 안 나오니까 장관은 국장만 나와요. 그래서 국장이 결정하는 것도 있네. 그 중에 국장이 직접 입안했다면 자기가 당연히 결정하겠지. 그거 말고도 국장이 결정하는 게 있네요. 2번, 3번, 4번은 지금 또 신경 쓰지 마세요. 4번 수산조원보호구역 아까 위에서 누가 결정한다고 그랬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다고 그랬고, 지금은 밑에 내용 모르셔도 돼요. 지금 몰라야 돼. 요거는 용도 구역 파트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리계획 입안권자 제목만 기억하세요. 원칙은 특광이장 군수, 예외적으로 국도. 결정권자는 원칙은 뭐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도 위반하면 제가 결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도 결정권이 있고,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입안권자 결정권자는 꼭 알아야 된다. 자, 맨 밑에 보세요. 4번에 보니까 또 기준이란 말이 나오네. 관리계획 기준도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입안 제한 요거 우리 시험 멤버 중요한데 이번 진도에서는 공부 안 합니다. 약간 내용이 좀 추가된 것도 좀 있고 그래요. 자, 넘기세요. 57페이지 보면 4번에 중간에 입안 절차가 나오죠. 이제 거기에 붙은데, 자, 관리계획 절차는 어떤 형태든 우리 시험에 물어보는데, 자, 일단 우리는 요 세 가지는 이번 진도는 절차가 똑같다. 요거 하나 기억하고 갈게요. 절차가 뭐다? 의협심. 입안권자는 뭐를 해서? 기초조사에서 누구의 의견을 들어요? 주민의 의견을 듣고 또 누구의 의견을 들어요? 자, 주민 의견이 먼저예요? 지방의회 의견이 먼저예요? 이런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는 거야. 의견 넣는 거. 자, 결정권자는 무슨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다? 협의를 하고 심의를 해서
결정한다. 이거예요. 자, 이방권자와 결정권자가 똑같다면은 자기가 다 하겠지. 지가 다 해서 결정하게 할 텐데 이방권자와 결정권자가 다른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는 이반하는 자는 의견 듣는 게 절차고 결정권자는 협의 심의하는 게 절차예요. 아시겠죠? 몇 년 전에 몇 년 좀 됐네.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방권자와 결정권자가 서로 다른 경우 결정권자가 하는 절차가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결정권자가 하는 절차가 아닌 것 하면 정답은 이거겠지. 의견 넣는 거 기초에서 의견 넣는 건 이방권자가 하는 거지 결정권자가 하는 절차가 아니다. 자, 아까 계획 광역이나 기본계획도 우리한테 공부하고 열람시켜줬죠. 관리계획도 우리한테 고시합니다. 얘는 고시한다고 그래. 결정고시. 누가 고시한다고? 결정권자가 고시한다. 요거 하나 기억합니다. 관리계획은 우리한테 누가 고시해줘? 결정권자. 국장이 고시하면은 어디에 고시? 관보. 지자체가 고시하면은 어디다 고시? 공보. 요즘에는 다 뒤에 뭐가 따라붙어? 인터넷 홈페이지. 아시겠죠? 여기다가 고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외워버리세요. 결정고시라고. 자, 외우세요. 지금 시작. 결정고시. 외우세요. 누가 고시해? 결정고시. 외우기 싫어 한마 따라해. 결정고시. 알았어요. 자, 고시했어. 그리고 우리한테 뭐도 시켜줘? 열람도 시켜주지. 열람. 우리한테 보고 싶은 사람 보라고. 요거는 우리를 구속해 안 해? 구속하지. 그러면 얘는 며칠 이상 열람을 시켜줘야 되겠어요. 며칠? 우리 구속한단 말이요. 우리 구속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보고 이걸 지키라는 얘기잖아. 아까 관리계획으로 첫 번째 이 절차로 만드는 게 6개야. 이 절차로 만드는 게 1번이 뭐예요? 용도 지역이잖아. 그럼 이 동네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했어. 그럼 우리한테 며칠 이상 주거지역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돼. 응? 내 생각을 한번 묻는 거야. 아까 광역도시 기본계획 우리 구속 안 하잖아. 안 지켜도 되지요. 그런 30일 이상만 보여주면 됐지. 얘는 우리를 구속하잖아. 우리가 지켜야지. 며칠 이상 보여주면 될 것 같아. 응? 그렇지. 아니 언제든지 확인이 돼야지.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면서 법을 안 가르쳐 주면 되나. 그죠? 이제 30일이 지나서 무슨 용도 지역인지 못 가르쳐 드립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요거는 열람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열람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맨 밑에 관청이 시키는 거야. 맨 밑에 관청이랑 갖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 집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관청에서 시키는 거야. 그래서 도시군에서는 맨 밑에 관청이 누구예요? 특광청 군수잖아. 구청장 안 나오잖아 지금. 구청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특광시장 군수가 대외적으로 뭐를 시켜줘? 열람을 시켜주는 거예요. 기간은 며칠이라고? 기간이 없는 게 아니고 제한이 없다. 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책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지금 뭐 다 읽어보실 그런 필요는 없어요. 내용이 많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온 거야? 64페이지까지 온 겁니다. 자, 관리계획의 절차가 좀 복잡한 이유가 뭐냐? 저를 한번 보세요. 방향 잡는 계획이 중요할까요? 집행하는 계획이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하지. 근데 두 개 중에 꼭 선택을 하려면 뭐가 더 중요하겠어? 나는 가수가 되겠다 하는 게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할까? 가수가 되기 위해서 집행하는 계획이 더 중요할까? 응? 생각이 나름이겠지만 방향이 중요한 거요. 생각해봐요. 노래도 지독하게 못하면서 가수 되겠다고 방향을 잡아가지고 열심히 뛰어간다는 거 그거 얼마나 불행한 거야 지금. 그렇잖아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정이든 시정이든 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 방향을 잘 보고 우리는 선거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이든 지금 미국도 난리잖아. 오늘 이제 결판하는 날이지.
그거야. 그래서 방향 잡는 계획은 절차를 생략하면 안 돼. 아시겠죠? 방향 절차는 승인받는 요 두 개의 절차는 생략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미 방향이 나와 있잖아. 그걸 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요 관리 계획은 경미한 내용은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관리 계획이 우리 시험에 나오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절차 생략 사유를 물으면 제일 어려워. 경미한 게 뭔지 물으면 제일 어려워. 실질적으로 경미한 게 뭔지를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시험장에 간다니까 우리가.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그럼 지금은 현재까지는 요 정도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4페이지 맨 밑에 큰 3번 경과조치 효력 발생 시기란 말이 나오죠. 자, 효력 발생 시기란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관리 계획을 우리한테 결정해서 고시를 했죠. 우리 보고 이 법을 지키라는 거잖아. 그러면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 말로만 할까요? 도면을 만들까요? 도면을 만들겠지. 그걸 우리는 계획도라고 얘기합니다. 계획도, 요거는 도면이에요. 그리고 계획조서입니다. 계획조서. 요거는 사업의 내용을, 계획의 내용을 글로 적은 거고, 조서는, 도는 도면이야. 뭐 말인지 아시죠? 이걸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 계획도서라고 불러. 도서. 그러면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도서를 작성하죠. 그걸 최종 결정해서 우리한테 고시하죠. 고시해주고 뭐도 시켜줘? 열람도 시켜주죠. 그러면 요 도서만 봐도 내 땅에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 관리계획을 우리한테 보여주면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도가 그렇게 자세한 도면이 아니라니까. 요게 1000분의 1 또는 5000분의 1 도면으로 만들어져. 그래서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효력이 바로 발생을 안 해요. 발생을 안 한다고. 그러면 자세한 도면이 나와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자세한 도면이 나와야. 그 자세한 도면이 뭐냐면은 지형 도면이라는 거예요. 이 지형 도면이라는 놈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하면 고시를 해야 비로소 관리계획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지형 도면은 어떤 도면이라고 이해하자? 자세한 도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물어봅시다.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합니까? 안 한다니까. 뭐가 고시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해? 지형도면이 고시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날 또 하면 안 돼. 우리 집에 다음 날이라고 2번이나 물어봤어요. 우리 출제위원들은 다음 날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64페이지를 보세요. 효력 발생 시기.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밑줄.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밑에는 일단 놔두고 기득권 보호란 말이 나오죠. 기득권 보호, 그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득권이 뭐예요? 이미 득 취득한 권리. 자, 관리 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나는 허가를 받고 승인을 받아서 착수를 했어. 착수 단계까지 가면 우리는 기득권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공장을 지으려고 말이죠. 공장을 지으려고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설립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공장을 짓기 위해서 자금을 투자하고 설비를 투자하고 해서 착수를 했어요. 이 승인이 났다는 것은 이 당시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그런데 어느 날 관리계획이 헷가닥 바뀌어버린 거야. 용도지역이 바뀌어버렸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뭔지는 몰라도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공장이 안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제 용도지역이 바뀌었으니까 공장을 못 지어야 되느냐. 이미 승인을 받아서 착수를 했으니까 용도지역이 못 지는 지역으로 바뀌었어도 공장을 지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어야 돼요? 못 지어야 돼?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득권 보호예요.
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어도 이미 허가 인가 등을 받아서 뭐를 했으면 착수를 한 자는 기득권을 인정받아서 보호받는다. 그러면 기득권은 허가 등을 받으면 기득권이 돼, 착수를 해야 돼. 그런 얘기죠.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 동그라미 착수한 자 착수 괄호 하나 읽어볼까요? 이 법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인가 승인 등을 받아서 착수한 자를 말한다. 이해가죠? 만약에 허가인가 등을 안 받고 했으면 불법이잖아. 그건 기득권이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어쨌든 착수한 자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밑줄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동그라미 관계없이가 중요한 거야.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면 기득권자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받아? 관리계획이 변경되고 말건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야. 그냥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착수한 자는. 이해됐어요? 거기까지 보시고 오른쪽에 3번 지형도면 나오죠? 지형도면이 나옵니다. 좀 더 하고 싶까? 자, 지형도면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도면은 자세한 도면이라고 했어요. 자세한 도면 경상북도 청도군을 예를 한번 들어보자.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도로를 만들자라고 입안을 했습니다. 누가 입안했어? 입안권자 했겠지. 누가 입안권자야? 아까 했잖아. 입안권자가 특광시장 군수라고 예외적으로 국도라고. 그럼 얘도 예외적으로 입안하네. 근데 예외라는 거는 뭐예요? 사유가 나와야 돼. 사유가. 우리는 사유를 공부 안 했지만 특광시장 군수가 입안 안 하고 국도가 입안하는 건 그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아무 말 없이 경상북도 청도군에서는 입안권자 누구요 물으면 군수라고 해야지. 아시겠죠? 특광시장 군수가 원칙인 거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도로가 필요해서 입안을 했는데 문제는 얘한테 뭐가 없어? 결정권이 없다니까.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들고 가서 도지사가 결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도지사는 도로가 이렇게 나는 줄 알고 결정을 한 거야. 계획이 뭔가 잘못됐죠? 하자 생겼잖아. 그러면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제가 뭐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은 과거에는 뭐 이거 지금하고 좀 달랐어. 좀 이제 법이 바뀌었는데 지금 관리계획 결정고시 되면 얘가 나와야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얘는 몇 년 내에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지체 없이 즉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효력이 발생하지. 예.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고시 되고 지형도면은 몇 년 내에 만들어야 돼? 바로 만들어야 돼. 바로.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형도면을 청도 군수하고 결정권자 중에서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수도 없이 많은 걸 찍어야 돼. 앞으로 10월 달까지 찍으세요. 누가 지형도면을 자세한 도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응? 입안권자가 만들 것 같아요? 결정권자가 만들 것 같아? 만약에 얘가 만들어버리면 노란색 도로가 결정되어 버리죠. 확정되어 버리잖아. 이 도로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도로를 만들자고 입안한 자가 이 지형도면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얘가 결정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있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들고 가서 요렇게 만들면 되냐고 뭐를 받아야 돼? 그래서 지형도면 작성에는 무슨 절차가 있다? 승인 절차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청도 군수가 뭐가 없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 거야? 결정권이. 자기가 결정권이 있었다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관리계획에 결정권이 없는 자는 누구더라? 시장 군수였지. 대도시 빼고 시장 군수였죠. 걔들은 도지사한테 뭘 받는 거야? 승인 받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국장의 승인은 앞에서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지. 여기도 누구한테 승인 받는 거야? 도지사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자, 정리합니다. 지형도면 누가 만들어? 입안권자. 입안권자를 한번 적어볼까? 원칙은 누구?
특광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누구? 국도. 그러면 이반권자가 한다는 말은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가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이반권자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형도면 누가 만들어?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 누구도 만들 수 있어? 국도도. 자기들이 입안을 했다면 국도도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원칙은 얘가 하는 건데. 그게 지형금 작성권자예요. 그래서 얘들 중에 결정권이 없는 시장 군수는 도의사한테 승인 받아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작성자 봅니다. 작성자 옆에 뭐라고 적어줄까? 이반권자. 그 괄호 안에 이반권자로 기억해 두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반권자. 자, 원칙은 누구요? 특광시장 군수. 예외 누구요? 국도. 향수안보 장관은 수산자원보고에 나오니까 무시해. 국도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방법되어 있네. 특광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몇 년이란 말이 없죠. 그래서 바로 만드는 거예요. 바로 즉시 밑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거기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해야 된다. 자, 지형 도면이 지형도가 뭐예요? 그러면 뭐라 대답하자? 지적도 더하기 지형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지적이 있는 지형도입니다.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적이란 거 아시죠? 지적. 지형도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등고선 그려진 거 뭐 이런 게 있잖아. 응? 그걸 지형도라고 하는 거야. 그 지적이 표시되어 있는 지형도. 거기에다가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을 이렇게 표시하는 걸 지형도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형도를 작성. 자, 넘어갑니다. 지형도면 성인이 나오죠? 성인은 시장이나 군수나 밑줄 그어야죠. 괄호 안에 대도시장 제외하는 거 이해갑니까? 대도시는 결정권이 있지. 그러니까 승인 안 받지. 예. 자, 지형도의 도시군 관리계획 괄호 밖으로 갑니다.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면 밑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 이해할 수 있죠? 자, 됐고 뭐 4번 됐고 아까 한 거고 승인 고시. 자, 고시 5번에 고시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고시하고 열람을 시켜줬죠. 근데 여기는 도면이 자세하지 않다며. 그래 자세한 도면을 옮겼다며. 그럼 관리계획 내용과 지형도면 내용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것을 자세한 도면에 옮겼다니까. 같은 것을. 그래 같은 거잖아. 왜 자세한 도면에 옮겼어? 우리한테 고시해서 보여주려고. 그렇잖아요. 얘가 고시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거나 관리계획을 고시하는 건 똑같아요. 자, 관리계획은 누가 고시해? 관리계획 누가 고시해? 아까 안 따라 하더만 역시 대답이 안 나온다. 한번 해보자. 결정고시. 누가 고시해? 결정권자. 그러면 지형도면도 누가 고시해? 결정권자. 아시겠죠? 아까 여기는 결정권이 없으니까 얘가 승인했잖아. 그럼 얘가 결정권자야. 그러면 얘가 고시해, 얘가 고시해. 고시하는 거지. 그래서 지형도면도 결정권자가 고시합니다. 결정고시, 결정고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번에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괄호로 묶어주세요. 거기다 적으세요. 결정권자라고 적어줍니다. 시장, 군수도 있는데? 아까 지구단위 계획은 결정한다고 그랬잖아. 그 얘기예요. 시장 군수 같은 경우,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도 결정하죠. 여기는 의미는 결정권자를 의미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에 관리계획도 타당성 검토합니까? 하죠. 관리계획은 중기계획이거든. 몇 년마다? 5년마다 밑줄. 뭐 대통령은 다음에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가 없는 계획은 3개 중에 무슨 계획인가요? 광역도시 계획이잖아. 얘는 장기 계획이지만 타당성 검토 없었지. 요 2개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다. 타당성 검토한다. 우리가 5분만 쉬었다가 이제 용도 지역 지구구역 가겠습니다.